돌아왔습니다. 돈이 몰리는 곳 명동부테크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는 설명을 그만하겠습니다. 부자 아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물과 바람을 사랑하는 남자 이풍수입니다. 오늘은 빌라 포비아 들어보셨나요? 빌라 포비아에 대해서 이 주제를 가지고 빌라를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한번 투자 관점에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자 아빠님, 빌라 사실래요? 파실래요? 저는 팝니다. 저는 그러면 사겠습니다. 그러면 빌라왕 이풍수로 오늘 부자 아빠님은 왜 팔아야 되는지 한번 좀 설명 좀 해주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빌라가 지금 구조적으로 역전세가 왜 발생을 하는지를 먼저 좀 짚어보고 가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공시가격의 126% 범위 안에 전세보증금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어야만 세입자 입장에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런데 현재 빌라 아시겠지만 시세 대비해서 공시가격은 50% 남짓밖에 안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5억의 시세의 빌라를 공시가격 2억 5천으로 보자고요. 그러면 2억 5천에 126% 하면 3억 1,800 정도 됩니다.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한도가 3억 1,800인데요. 현실에서는 4억의 전세보증금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4억에서 3억 1,800을 뺀 나머지 차익 부분만큼이 사실상 이제 역전세금으로 해서 세입자한테 돌려줘야 될 반환금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역전세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 현황 아래에서는 투자 수요 유입이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투자 수요 유입이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동의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정부에서는 그 역전세라든지 깡통전세 이런 이슈들 때문에 세입자 보호를 위해서 지금 펼치는 정책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요. 반환보증금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맞습니다. 투자 수요가 좀 주는 거는 일면 타당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관점 좀 틀려요. 빌라는 앞으로 월세 상품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금 과도기라고 봅니다. 정부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전세 제도의 문제점과 부작용 때문에 월세화를 위해서 계속 제도를 개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빌라는 소형 주택 상품으로서 월세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월세 상품으로서 투자 관점을 보자는 전 입장입니다. 당장 월세가 이제 고착화되지는 않겠지만 이 상품은 월세 상품으로서 우리가 캐피탈 게임보다는 인컴 게임 상품으로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다.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매입 임대주택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다세대나 연립 같은 빌라의 경우에는 임대주택 상품, 매입 임대주택이 가능합니다. 이 매입 임대주택은 월세 상품이잖아요. 결국은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은 인컴 게인을 노리는 다주택자들이 빌라를 소형 주택을 월세 상품으로 이제 접근이 가능한 이제 시대가 온다는 거죠. 예. 그래서 다음 질문을 뭘로 할까요? 편하게 하십시오. 현재 빌라가 이제 떨어지는 가격 하방 가능성이 잠재력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이제 빌라 같은 경우에는 매수하는 수요층 자체가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 위주가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빌라를 구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책 대출을 통해서 저희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대출 비중을 크게 가져가세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 침체라든지 고금리 이슈 같이 어떤 불확실성이 생겼을 때 대출 부실화 우려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 이유는 이제 빌라 가격이 떨어지면 이제 대출을 상환을 해야 되는데 팔아도 상환이 못하는 거죠. 그럼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 네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서울에 일부 모 자치구들 같은 경우에는 경매 건수가 거의 옛날 2004년 카드 사태 정도 수준까지 근접해 있어요. 근데 경매가 계속 나오고 경매가 나서 낙찰은 안 되고 계속 유찰이 되는데 주변의 빌라 가격을 계속 또 끌어내릴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서 계속 반복이 되면 가격 하락 압력이 오히려 좀 커지지 않을까. 하지만 지금 정화작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너무 고평가되어 있고 급격하게 올랐던 지역들은 좀 다운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빌라 전체 시장으로는 지금 어찌 보면 공급 가뭄이거든요. 저희가 서울시 기준으로 봤을 때 100개가 인허가를 낸다고 했을 때 총 코로나 전에는 빌라가 10개였어요. 10%였는데 지금 3%밖에 안 됩니다. 인허가량이 엄청 급감을 했고 착공도 당연히 따라서 급감을 했겠죠. 이 이야기는 공급 감소로 인해서 가격 하방 경직성을 좀 더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라서 가격 하락폭을 멈추고 어느 정도 회복하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어서 지금 시점에 한번 진지하게 한번 투자를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빌라 시장에 유통돼서 지금 적체돼 있는
그 매도 물량이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는지를 한번 먼저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뭐 경기도 모지역 같은 경우에는 빌라 그 매도 물량으로 나온 물량이 사실 전년 대비해서 거의 한 3배 이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뭐 공급 물량이 없다고 해도 사실상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공급 물량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확실히 좀 해소가 되고 난 뒤 매수를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괜찮은 말씀이시고요. 아무래도 이제 공급 나와 있는 이제 재고 자산 물량들이 어느 정도 좀 시장에서 흡수되고 이러면서 이제 가격 회복이 이제 될 걸로 보이는데요. 이 시점에 공급이 많이 나와 있다고 하니까 물량 나와 있으니까 좀 싼 거 금매 잡으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많이 나와 있으니까 확률적으로 싼 거 잡을 수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접근했으면 좋겠는데요. 예. 저도 뭐 그렇게 싸면 좋죠. 근데 샀는데 바로 세입자가 돈을 달래요. 사자마자 전세 보증금을 다시 더 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싸게 사면 뭐 하냐는 거죠. 왜냐면 역전세로 해서 추가 투입금이 생기면 그건 금매가 아닌 거죠. 싼 게 아니다. 뭐 싼 게 비지떡이다 이런 건가요? 예, 하여튼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이제 시세 판단, 그다음에 지금 들어와 있는 전세면 전세 보증금의 규모 이런 것들을 좀 적절히 보셔야 되고요. 지금 정부의 방향성을 본다면은 소형주택, 특히 빌라 같은 소형주택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 이 부분은 앞으로 꾸준히 계속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도 이제 소형주택에 대해서 이제 새로 신규 취득하는 소형주택에 대해서 취득세 부분을 좀 감면해주는 이런 정책들을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도심지의 1, 2인 가구들, 늘어나는 1, 2인 가구들의 수요를 위해서 부족한 도심 공급을 위해서 충분히 정책적 메리트와 배려를 할 거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들어가서 정책적 배려가 있으면 인센티브를 받으면 어느 정도 그거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정책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좀 현실을 보자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봤던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저는 이제 풍수님을 이제 인간적으로도 이제 인생 선배로도 많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도 사랑합니다. 네, 예. 진심으로 예. 그래서 뭐 가끔 이제 시청자분들이 오해를 하실까봐 네, 저희 실제 예, 한번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빌라에 대해서 빌라 포비아 이 참 상당히 안 좋은 느낌입니다. 저는 그 주거 사다리라고 보거든요. 저도 이제 빌라로 신혼집을 처음으로 살았어요. 첫 집을 빌라를 마련하는 거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무리하게 아파트를 사는 것보다는 천천히 받는 단계에서 저는 그 측면에서 지금 가격이 조금 이제 다운되어 있고 회복이 보인다면 빌라에 투자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라에 대해서 한번 이번에 역발상 한번 고민을 해보자 이 측면이었습니다. 예. 저 입장을 마지막 말씀드려보면 사실 빌라라는 상품은 가격 상승 원리가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 가지는 이제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가격 차이가 적어서 이제 소위 말해서 갭 투자가 활성화돼서 전세 가격이 상승하면서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리는 이 상승 원리 구조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재개발을 할 수 있는 구역 지정으로 돼서 이제 폭발적인 어떤 그 캐피탈 게인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시세 상승의 원리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지금 제가 보는 현 시점에 이 빌라 시장은 이 두 가지 상승 원리 요건에 다 부합하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물론 외부적인 인허가는 공급 물량은 없지만 내부적으로 유통되는 매도 공급 물량이 상당히 많고 두 번째로는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될 수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벤트성에 불과하고 한번 재개발이 취소가 되면 10년, 20년 장기화로 그냥 묶여버릴 수 있는 이런 불확실성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혹시 빌라를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한테 팔아라. 네네. 오늘 이제 빌라에 대해서 이제 살지 팔지 사실 신중한 판단을 해보심이 필요하고요. 주택 상품을 보실 때 아파트가 이제 기본이시겠지만 대체 상품인 빌라도 보고 오피스텔도 한번 고민도 해보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다음에도 이런 상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 마지막으로 저희 항상 하던 것처럼 풍수님과 마무리하겠습니다. 돈이 몰리는 곳 명동 부테크로